슈퍼땡스로 도움 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MS리님, 상원박님, 수님, 김토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X가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모델하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에 파느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시는 분한테 이게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씩 딱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차를 살 때 들었던 돈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시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5,999만원인가에 차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 100%였고 또 셌기 때문에 그 보조금 받고 샀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이 차를 팔게 되었다는 거죠. 돈 남겼습니다. 2년 동안 타고. 그러니까 키팝이 별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그나마 키팝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서번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번 기능 때문에. 근데 서번 기능이 그닥 키팝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게 핸드폰 앱으로 핸드폰하고 통신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이제는 렉이 없어요. 이거는 아마 테슬라를 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렉이 옛날보다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진짜 그냥 편하게 그냥 핸드폰 앱으로 키팝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딜레이가 진짜 없어요. 앱으로만 작동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반응성이 좋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키팝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키팝이 뭐 반도체 이슈가 있었을 때부터 모델 X, X에 기본 제공하는 게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럴만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키팝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업데이트 텀이 좀 길죠. 근데 이거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의무부로 들은 얘기랑 같이 한번 댓글 달아둔 적 있었는데, 뭐 댓글이니까 잘 못 보셨던 분도 있겠죠. 말씀을 드리면, OTA 규제 샌드박스가 있어가지고 7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된다라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와 별개로 테슬라는 예전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없었을 때도,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냥 OTA 했어요. 아시죠? 네, OTA 그냥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FTA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FTA 규정을 어기는 거냐 깨는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왈가왈부가 많은, 그러니까 좀 말이 많은 그런 얘기였는데,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초창기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OTA 서비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 공식 서비스가 되고 지금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끝났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도 지금 OTA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사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지 않고 OTA를 했었을 때 그게 이제 합법이냐 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판결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가다가 OTA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불법 소지가 없어졌던 것인데,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장사를 하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받았다는 분도 계시죠. 지금 아직 7월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테슬라를 지금 이 모델 I가 5대째 내거든요. 테슬라 모델 S90D, 그 다음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S 레이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그리고 이제 받을 6번째 차가 모델 X인 거죠. 뭐 이렇게 테슬라를 많이 탄다 싶겠지만, 사실 테슬라가 진짜로 이런 거 얘기가 고다 차 따위에 이런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인생을 많이 바꿨습니다. 제 인생을 많이 바꾼 차가 테슬라예요. 일단은 첫째로 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차는 필수냐 아니면 필수가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필수라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주는 여러 가지 그 편리함들을 굳이 그때로 이용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운전의 피로함이나 그다음에 유지비였던 것 같아요. 운전의 피로함과 유지비. 제가 이걸 또 절실히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이 차를 내일 팔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BMW 3 시리즈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걸 타고 이번 6월 그 유일 그 현충일 연휴 있잖아요. 여행을 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여수로 가려고 했어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운전을 테슬라가 아닌 차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유지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와, 이거 전기차를 타다가 그 돈을 내고 여행을 어디 간다? 이게 사실 좀 큰 결심인 것 같아요. 유지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전의 피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와, 진짜 이 테슬라를 탄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차의 편리함을 진짜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거기다가 모델 Y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로 저한테는 처음으로 타는 SUV, 이 SUV로서 전기차를 타는 게 처음이었는데, 덕분에 제가 이제 캠핑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 많이 했죠. 좀 뒤에 질려있는 짐 있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이 차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식견도 넓혀준 것 같고, 제가 몰랐던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게 해준 것 같고, 그 다음 자동차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제약 없이 제가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그런 면에서 모델 Y는 저한테 참 눈무게운 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를 이제 하나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조금 이게 뭐라고 할까, 차에 제가 이런 감정이 잘 안 하는데, 원래 차 많이 바꾸기 때문에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슬프다? 좀 그런 감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 모델 Y 진짜 좋은 차였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스탠더드 레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충전하기 힘들고 롱롱 익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롱롱 익상도 롱롱 익상 나름이지, 돈이 1000만원 차이 나고 2000만원 차이 나고 그러면 뭐 롱롱 익상입니까? 자기한테 맞는 선택지가 최고지.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전기차에 대해서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산다 라 그러면 어떤 차가 좋을까? 요즘 되게 진지하게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차가 BMW입니다. BMW 전기차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자체가 정말 좋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의 그 운전하는 즐거움에 그 BMW가 갖고 있는 그 M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죠. 이제 그것들을 그대로 과감하게 적용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도 참 안 느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차들이 갖고 있는, 또 레거시 자동차들이 갖고 있는 또 그런 또 그 전통이나 또 명성이나 또는 럭셔리함이 또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참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벤츠는 참 개똥 같은 것 같고요. BMW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MW 같은 차를 전기차를 못 사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충전이 너무 힘들어요. 충전이 진짜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정말 막강합니다.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빼놓고 전기차를 탄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i7을 샀어. 그죠?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진짜 고급차죠. 차가 진짜 고급적이잖아요. 근데 그거 충전하러 어디 가야 돼요? 포터랑 같이 충전해야 돼요. 포터랑 같이 고급적으로. 또는 동사무소를 찾아야 돼. 동사무소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진짜 이거는 충전이라는 것이 제약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확실히 테슬라가 답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포드가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끔 이제 그 포드의 CEO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이제 협력하고 그런 거 방송도 하고 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충전 네트워크가. 근데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사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모델화의 스탠다드가 사실 되게 레인지가 작잖아요. 레인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여행을 하다가 충전하러 가야 돼. 혹시 기다린 적 있어요? 최근에? 기다린 적 있어요? 저는 한 2년? 최근 2년 동안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여행 가다 충전하는데 기다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수도권에서 충전할 때 뭐 출퇴근 시간 겹쳤다. 그럴 때는 기다릴 적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개선됐죠. 왜냐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슈퍼차저가. 근데 사실 정말 여행 갈 때 슈퍼차저를 기다린 적이 있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옛날에는 속초 이런 데 있었죠. 그죠? 롯데리조트? 그런 데 많았죠. 근데 지금 숫자가 100개가 넘어서고 지금 120개가 넘어서는 판인데 진짜 기다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의 편리함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답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전기차는. 자, 다시 모델 Y 스타로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델 Y 스타드로 전국을 누비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큰 불편함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이 스탠다드 레인지의 최고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쌌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안 팔죠. 빵! 근데 여러분 또 아시죠? 모델 I가 다시 이제 그 리어휠로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중국산이 들어옵니다. LFP 배터리 타고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격을 5천만원대 5,699만원 막 이거 맞춰주실 거다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 가격에. 모델 Y는 그 가격에 안 들어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델 3부터 제가 테슬라 코리아 의부부 기억나세요? 2023년 의부부? 거기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그러니까 모델 3죠 그냥 롱레인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서 가격이 일단은 100% 보조금으로 내려갈 거라는 게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워낙 지금 모델 3 자체가 재고가 있죠. 재고 롱레인지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딜레이 되다가 지금 이게 오히려 미국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값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모델 3가 참 좋은 차인데 네. 캠핑 가기에는 좀 작죠. 네. 지금 만약에 전기차를 타신다 하시는 분이 괜히 샀다, 진짜 힘들다, 제가 상담하는데 전기차를 타서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의 9은 충전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열의 9의 충전이라 생각하시는 그분들의 열의 9은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오너가 아닙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테슬라 오너가 아니에요. 전기차가 시기상조다? 그럼 테슬라는 아니에요. 테슬라는 시기상조 아닙니다. 솔직히. 네.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디콤 쓰시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디콤 쓰시는 분들이. 그리고 테슬라 중에서도 디콤 충전을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수차 충전을 하시면 돼요. 근데 디콤을 어떻게 충전하겠다 생각을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고속도로 운행을 하더라도 슈퍼차저를 충전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꼭 거기서 그 디콤 어댑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니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도저히 이제 그 디콤을 써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디콤 팝니다 하시죠. 저는 디콤 이미 팔았습니다 예전에. 디콤 안 썼어요. 빵! 네. 살 빠지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쉐이딩 하는 거, 쉐이딩.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빵! 그 다음 시트는 오염이 있겠죠? 있는데, 이거 지금 흰 시트잖아요. 깨끗합니다. 일단 운전석은 조금 바닥에 엉덩이에 오염이 있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 납득하실 정도였고요. 그만큼 오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없습니다. 물티슈로 닦으세요. 물티슈로. 청바지보다 괜찮습니다. 흰색 시트는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검정 시트를 선택한다 좋지만 관리가 힘들어서 까만색을 선택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흰색이나 크림색 시트도 괜찮습니다. 모델화의 서스펜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모델 I를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를 사시면 됩니다. 적응형으로 막 이렇게 막 뭐 에어 서스펜션에 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저번형 서스펜션 들어가고 이러면 또 내가 이제 코너링을 할 때 단단하게 조여줬다가 또 이렇게 충격을 할 때 리바운드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거 기껏해야 코일이잖아요. 코일 서스펜션이잖아요. 근데 또 제가 본질적으로 뭘 여쭤볼게요. 테슬라 승차감이 그렇게 안 좋냐 라고 하면 아니, 안 좋아요. 맞아요. 방식 없는데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 차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살살 넘어가 가야지. 내 차는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차는 내가 방석이 앞에 있어. 근데 갑자기 넘어가다가 방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가야지.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차라는 게.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겠다고 뒤에 서스펜션을 돈을 뭐 몇백만원 쳐놓고 또 아니 무슨 모델 Y를 뭐 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프로젝트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모델 Y 방지턱 넘어갈 때 이러다가 방지턱이다 야 이렇게 점프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 좋습니다. 그것도 로이킴님 저도 한 수 배웁니다. 네. 모델 Y의 승차감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차가 이런 승차감이라면 이거에 맞게 타시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안 좋은 차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그 참새의 가랑이를 찢는 거와 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승차감인 모델 Y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면 타는 거고 이런 승차감인데 다른 것까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매력이 없다 그러면 안 타는 거지. 차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승차감 하나만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모델 Y가 너무 많이 팔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차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차니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개똥이지만 좋은 차가 바로 모델 Y다. 이게 제 모델 Y에 대한 생각입니다. 항상 관점이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테슬라 소식 전달하려고 영상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저는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립할 수 있었을 때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핫한 소식이 있어도 테슬라 관련돼서 왜 영상을 네가 안 만드냐? 이렇게 하면 제가 아니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없거나 딱히 또 특별한 제 생각이 없으면 저는 안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테슬라 소식 뉴스 나올 때 무조건 영상 만들면서 저는 이렇게 조회수 장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돈도 안 돼요 이거. 돈 됩니까 이 영상 이거? 네. 그래도 여러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도움되고자 늘 노력하는 노일이었습니다. 끝!